안녕하세요. K&L 코리아 김덕근 임고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의연중에 나도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주제예요. 학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동 학대 정인이 사건 때문에 정말 온 국민이 너무 슬펐잖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맞아요. 아동 학대는 일단 보통은 이제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어요.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성적 학대. 그냥 방치도 방임. 사실 방치, 방임 이것도 그냥 학대예요. 그래서 신체적 학대는 누가 봐도 애들이 상처가 막 생기는 거죠. 모르는 척하면 안 되는 게 주변 사람들의 의무고 의사인 입장으로서도 캐치해내서 신고하는 게 저의 의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린 아이를 대하는 모든 직업의 사람들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어요. 사실 이제 의료인 입장으로서 어머님들이 이제 애를 데리고 왔을 때 되게 조심스러워요. 보면 얘가 어딘가 상처가 있는데 이거를 물어보면 뭐 얼버무리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 제일 흔하게 나도 어떻게 보면 하고 있을 수 있는 거는 정서적인 학대예요. 이게 그냥 애를 훈육을 한다, 뭐 화를 낸다, 혼을 낸다라고 가장을 하고 포장이 됐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게 아이한테는 상처가 되고 정서적인 학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정서적인 학대는 사실 아이들도 이게 학대인지 아닌지 모르면서 마음의 상처는 너무 많이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과 교과서에서 정의된 정서학대는 언어적 학대, 모욕, 아이를 겁주거나 공포에 떨게 하는 행위가 정서학대라고 정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학대가 굉장히 이제 극도로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우울증, 불안, 자존감을 낮춰주고 아이가 공감받은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아이도 공감이 떨어지는 이제 이런 문제가 되고, 법령이 정서학대에 대해서는 없어요. 애가 너무 위축되어 있고 말도 못하고 막 이제 부들 떨고 있긴 한데 신체적으로는 괜찮아. 이게 엄마가 집에서 뭐 이런 말을 하는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한테 이런 말을 들어서 트라우마가 입었는지를 되게 알기는 쉽지 않아요. 제일 정서학대는 사실 훨씬 더 은밀해요. 겉으로 드러나질 않거든요. 또 하나는 이게 어떤 한 아이한테만, 정인 사건처럼 한 아이한테만 사실 학대가 가해지면은 그걸 지켜보는 옆에 다른 형제들도 똑같은 정도의 정서학대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체학대가 있다고 했었을 때 그거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른 형제들은 똑같이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은밀한 곳에서 티나지 않는 상황에서 만성적으로 긴 시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뭐 이렇게 전쟁을 겪었다 이런 것보다는 훨씬 PTSD로 넘어가는 확률이 높아서 한 개인을 망가뜨릴 수 있죠. 맞아요. 그런데 정서학대는 이게 신고를 해도 대부분 그냥 경찰서 단계에서 이거는 괜찮다. 왜냐면 그 학대를 어떻게 체크한 체크리스트에 점수가 있거든요. 정은이도 그 첫 번째, 두 번째 신고 때 그 점수를 못 넘어서 사실 못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서학대는 이게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내가 봐도 이거는 아니다 해서 신고를 해도 다시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참 문제고, 우리가 긴 시간에 걸쳐서 사회적 합의를 사실 조금 이뤄야 되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저는 이제 부모님 이런 심리 관련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대는 대물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게 대부분 학대를 하는 부모님 역시 어렸을 때는 학대의 피해자였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좀 잘 하세요 라고 하기에는 이 부모라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무게가 사실 또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힘들었던. 그래서 제가 보통은 꼭 학대가 아니더라도 이런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이 좀 아이한테 편히 좀 돼주시고 이렇게 좀 공감을 해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난감하세요. 왜냐면 어렸을 때 자기 부모한테 못 들어본 말이거든요. 우리 덕분에 힘들었지 이런 말을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잘 받았던 사람들은 나와요. 근데 뭐가 힘들어? 이거 2학년 다 하는 거야. 네가 나약해서 그런 거야. 남들 다 하는 거 왜 너만 힘들어?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서학대일 수 있는데 사실 나는 내 부모한테 들은 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부모님이 좀만 노력해야 돼요. 아니면 당연한 거예요 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오늘 이 학대에 대한 걸 언급한 이유는 사실 뭐 저희가 주변에 있는 학대자를 보면 뭐 신고해주세요, 고발해주세요 이런 걸 호소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이런 말로 애한테 상처 주고 있지 않을까? 내가 이런 말로 나도 모르게 정서적인 학대를 하고 있는 거를 아닐까를 한 번씩 생각해 보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이스한 부모가 되자, 이쁜 말로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자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셨으면 좋겠어서 아 이런 게 애들한테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이게 우리 아이를 우울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고 그렇겠구나를 한 번씩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방법을 모를 뿐인 거고, 그렇게 했었을 때 내가 저 아이한테 어떻게 해줄까를 고민하는 것과 동시에 사실 자기의 감정을 조금 많이 다독거려주고, 저 아이를 보기 전에 나를 먼저 조금, 부모님의 에너지가 있어야 사실 애들한테도 좋은 에너지가 가잖아요. 힘들다. 힘들지. 힘들어. 한 사람을 온전하게 키워내는 거는, 근데 이제 아무리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해 봤더니 내가 학대의 피해자야 라는 생각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인지 수준 자체가 자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사실 내 마음이 불안해도 말 한마디 사실 곱게 해주고 이런 정도의 노력은 못하신다고 비난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른이니까 그래도 조금 노력을 해보면서 이게 되물림 되지 않게 우리 다 같이 노력하는 그런 좀 사회적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 메시지가 오늘 잘 전달되길 바라고 오늘 집에 가셔서 다들 아이들한테 좀 이쁜 우리 말 한 덕분에 번씩 힘들었지. 얼마나 이렇게 먹고 사는데 힘들어. 맞아, 힘들었어 우리 덕분이. 자, 그렇게 한 이런 번씩 거 좀 해주세요. 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